안녕하세요 여러분, 독일어 필기체를 배우는 강의입니다. 우선 저희가 필기체라고 할 때에는 크게 두 가지 의미로 쓰이는데요. 우선 독일어로 Schreibschrift라고 하면 단어의 철자를 모두 이어서 멋지게 흘겨 쓰는 그런 필기체를 말해요. 한글의 펜글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Handschrift라고 하면 개인이 손으로 쓴 그런 손글씨를 말하거든요. 개인마다 이제 고유의 손글씨, 글씨체가 있잖아요. 이 강의는 크게 Schreibschrift, 쓰기와 Handschrift, 읽기로 구성됩니다. 한글 펜글씨와 마찬가지로 요즘 독일 사람들은 Schreibschrift를 그렇게 즐겨 쓰지 않아요. 하지만 이제 개인의 글씨체를 만들어 나가는 기초 단계로서는 상당히 유용한 연습이 되거든요. 강의에 첨부된 필기체 연습 자료를 활용해서 각자 필기체를 좀 연습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런 다음에 독일인들이 직접 쓴 독일인들의 handschrift를 보면서 읽기 연습을 하게 될 건데요. 영어 철자와 유사하다고 해서 미국인과 동일한 방식으로 철자를 쓰지 않고요. 문화권마다 약간의 특색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중점으로 한번 보게 될 거예요. 저희가 한글을 정자체로 써주는 경우는 잘 없듯이 독일인들도 이제 일상생활에서 상당히 글자를 흘렸어요. 어떻게 흘려 쓰는지 익숙해지면 이제 읽기도 쉬워집니다. 그러면 독독독 원어민 선생님인 사무엘 선생님의 손글씨를 한번 볼까요? Hallo, ich bin Samuel und ich zeige euch meine Handschrift, meine deutsche, schreckliche Handschrift. Und ich schreibe einmal das große A, also immer einen großen Buchstaben und einen kleinen Buchstaben und dann einen kurzen Satz. Also, zuerst haben wir A, dann haben wir das große A und einmal das kleine A. Ich schreibe hier auf diesem iPad, das ist natürlich ein bisschen anders als auf einem Blatt Papier, aber ich glaube, es ist immer noch ähnlich. So, jetzt habe ich einen Satz und zwar Anton fängt an. Okay, Anton fängt an. Einmal das große B und einmal das kleine B. Und einmal der Satz, Bertha ist böse. So. 소문자 배의 경우 저희는 이제 이런 식으로 쓰는 거에 익숙하잖아요. 그런데 독일 사람들 같은 경우는 약간 이런 느낌으로 뒤에 동그라미가 붙은 것처럼 막대기 끝에 동그라미가 붙은 것처럼 쓰는 경우들도 많고요. 아니면 이런 식으로 숫자 6에 가깝게 쓰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또한 흘렸을 때는요. 이런 식으로 알파벳 배의 형태가 거의 안 보이는 경우도 있어요. 조금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Als nächstes haben wir C, das große C und das kleine C sind sehr ähnlich. Und der Satz ist Cäsar chillt. Ja, der Cäsar chillt in seinem Tempel. Und dann kommt das D, einmal das große D und einmal das kleine D. Und der Satz, Dora ist doch da. Dora ist doch da. Und dann kommt das E. Einmal das große E und das kleine E. Es gibt auch das Schreibschrift E, das ist das hier. Das schreibe ich auch relativ oft. Und der Satz ist, Emil wurde gut erzogen. 네 문자의 경우 이렇게 세 번을 나눠 쓰는 형태가 저희들에겐 익숙하죠. 그런데 독일 사람들의 경우는 나눠 쓰지 않고
흘려서 한 번에 이렇게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Dann haben wir das F, das große F und das kleine F. Und der Satz ist, Friedrich trinkt Kaffee. Punkt. 소문자 F의 경우 이런 식으로 쓰는 것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독일 사람들의 경우는 이렇게 끝을 소문자 개같이 이렇게 굴려 쓰는 경우들이 또 꽤 있어요. 이런 경우 이게 도대체 개인지 개가 아닌 것처럼 생겼는데 개가 아닐까 헷갈릴 수 있는데 F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F가 카페라든지 F가 2번 연속으로 와서 겹자음으로 쓰일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아예 이어서서 이런 느낌으로 거의 앞에 거는 F인지 알아보기 힘들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경우는 위에 이제 굴린 것들을 보고 어떤 순서로 썼는지 생각해 보시면 F가 2개 온 거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Haben wir das G. Das große G und das kleine G. Und der Satz ist Gustav geht zur Schule. 대문자 개의 경우 저희는 이렇게 쓰는 대문자 개를 알아요. 그런데 막상 필기체, 손글씨에서는요. 이런 식으로 쓰기도 해요. 이거는 저희가 보기에는 소문자 개 같고 대문자 개가 아닌 것 같지만 이제 독일인들 기준에서는 크게 썼으니까 대문자 개에 해당한다라고 보셔야 합니다. Und H, einmal das große und einmal das kleine. Heinrich hofft, dass er heute keinen Unfall hat. 대문자 하의 경우 이렇게 또박또박 쓰면 참 알아보기가 쉬울 텐데요. 그렇지 않고 이제 필기체 흔적이 남아서 이런 식으로 쓸 때 이게 좀 더 흘렸으면요. 이제 요트랑 L이랑 연결해서 쓴 것인지 구분이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경우도 하를 뜻하는 것이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으면 도움이 되겠죠. Und dann haben wir I, das große I und das kleine I. Der Satz ist, Ida ist 20 Jahre alt. 대문자 E의 경우 이렇게 쓰는 것 말고는 없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독일 사람들은요. 굉장히 많은 독일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씁니다. 이거는 그래서 요트로 읽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원래는 대문자 E를 가리키고 있는데 이게 뒤집어 놓은 디귿자처럼 약간 아니면 대문자 요트를 쓰는 것처럼 좀 다르게 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Und dann kommt J. J, groß und klein. Und der Satz ist, Julius ist jünger als ich. Ich weiß nicht, ob das stimmt. 대문자 요트의 경우 대문자 E와 비슷한데 조금 길게 내려서 이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더 길게 쓰느냐 아니면 짧게 쓰느냐 외에는 대문자 E와 대문자 요트의 차이가 없어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구분을 하기 위해서 대문자 요트를 이런 식으로 끝을 말아서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Und das K, das große K und das kleine K. Das große K ist ziemlich hässlich geworden. Der Satz ist, der Kaufmann ist klug. Okay. 소문자 카의 경우 획 순서가 조금 다를 수 있는데요. 저희는 위에서 내린 다음에 옆에서 시작해서 밑으로 내리는 이 획 순서가 익숙해요. 근데 독일 사람들 중에는요. 내리고 올린 다음에 그 다음에 줄을 걷는 이 획 순서로 쓰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흘렸을 때에는
이런 느낌으로. 이게 카라고 읽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떤 순서로 썼는지 한번 손으로 덧그리다 보면은 이제 카를 쓰려고 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Und dann haben wir das große L und das kleine L. Und der Satz ist, Ludwig lädt euch ein. 대문자 L의 경우 이렇게 생겼죠. 그런데 이제 보통 옆으로 눕혀서 쓰는 필기체 습관이 남아있는 경우에는요. 내리고 그리고 약간 올라가서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게 대문자 L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언뜻 보기에는 소문자 하하고 헷갈릴 수가 있는데 하보다는 조금 여기 앞부분에 꺾인 부분이 좁고 뒤로 길게 끄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다음에 소문자 L인데요. 저희는 L 이런 느낌 이건 아실 거예요. 독일인들도 밑에서 올려서 다시 내리는 이런 식으로 소문자 L을 쓰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또 많은 독일인들이 그냥 위에서 시작해서 이런 느낌으로 소문자 L을 씁니다. 이 경우는 대문자 I하고 헷갈릴 수 있겠죠. Und M und M. Und der Satz ist, Martha macht Sport. Okay, und N, groß und klein. Und, oh je, am Nordpol ist es kalt. Natürlich. Am Nordpol ist es kalt. Natürlich. Und dann kommt das O, das große O, das kleine O. Otto wohnt in Berlin. O의 경우 저희가 쓸 때는 어렵지 않아요. 그냥 동그라미를 쓰면 되지만요. 독일인들이 보기에는 이게 숫자 0하고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이 위에 이렇게 꼬리를 답니다. 이렇게 달렸을 때 이제 뒤집어 놓은 쿠 비슷하게 생긴 이게 도대체 무슨 글자일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숫자 0과 구분하기 위한 O다라고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Und dann haben wir das P, das große und das kleine. Paula war pummelig. Paula war früher pummelig. Und dann hat sie eine Diät gemacht und jetzt ist sie rank und schlank. Dann haben wir das Q, groß und klein. An der Quelle quakt ein Frosch. An der Quelle quakt, das schaffen wir nicht hier, ein Frosch. Und, achso. Das R, das große und das kleine. Richard rennt ist der Satz. 소문자 R입니다. 저희는 보통 이렇게 앞에가 처음에 내려긋고 다시 올라가는 사이가 약간 공간이 벌어진 R, 그러니까 영어 R 쓸 때요. 그 형태에 익숙한데요. 굉장히 많은 독일인들이 여기를 붙이지 않고 위로 차 올린 다음에 꺾어서 직각에 가깝게 꺾어서 표현합니다. Und jetzt kommt das S. Das ist der Buchstabe von meinem Vornamen oder der Buchstabe, mit dem mein Vorname anfängt. Siegfried ist Single. Jetzt habe ich 2 Punkte. 대문자 S예요. 저희는 이렇게 S를 굴곡진 모습으로 기억을 하는데 많은 독일인들이 이렇게 굴려서 S자를 쓰지 않고요. 이렇게 슬림하게 쓰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S인지 읽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소문자 S의 경우는 굴려 쓰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제대로 된 형태를 갖추지 않고 이런 식으로 써요. 처음에 정말 알아보기 어려울 수 있어요. 이어서 쓰다 보면 왜 이렇게 되는지 느낌이 올 수는 있는데요. 그래서 위에 S를 굴리는 거는 빨리 끝내버리고 밑에 S만 들어가는 요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밑에 굴곡만 들어가도 S를 뜻하는 상황일 수 있다 라고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Und dann kommt das T, das große und das kleine. Theodor tanzt. So, das sieht schon besser aus. Punkt. Und dann haben wir das große U und das kleine U. Ulrich tut das ungern, ist der Satz. Ulrich tut das ungern. 소문자 우의 경우 어려울 것은 없는데요. 독일인들이 이렇게 동그랗고 둥글고 알아보기 쉽게 우를 쓰는 경우가 잘 없어요. 그래서 소문자 우 같은 경우 이렇게도 쓰고 이렇게도 쓰다 보니까 결국 소문자 n이랑 구분이 안 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우로 읽으려고 했는데 이상하다든지 n으로 읽으려고 했는데 말이 안 된다든지 이런 경우는 n이나 우를 내가 착각한 게 아닌가라고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Jetzt haben wir V, das große und das kleine. Viktor hat etwas vor. Okay. Jetzt kommt das W, das große und das kleine. Wilhelm weiß das schon, ist der Satz. Wilhelm weiß das schon. Punkt. Xantippe ist die Ex von Siegfried. Dann haben wir ein großes und ein kleines. Xantippe ist die Ex von unserem Siegfried. 소문자 x인데요. 저희는 약간 이렇게 수학 시간에 많이 쓰다 보니까 이렇게 굴려서 쓰는 x가 익숙할 수 있는데 독일인들은 항상 가위표로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굴려서 쓴 x는 독일인들이 좀 못 읽을 수도 있어요. 오히려 x는 읽기는 쉬운 편이죠. 항상 가위표로 되어 있으니까요. Okay, und jetzt kommt Y. Einmal das große und einmal das kleine. Y-Achse in einem Koordinatensystem, okay. Y-Achse in einem Koordinatensystem. Und dann haben wir das große Z und das kleine z. Und hier schreiben viele Deutsche das z so. Das kommt darauf an, ob man das verbinden kann. Manchmal ist das einfacher, das so zu schreiben. Der Satz ist, Zeppelin wurde gezoomt. Was auch immer das heißt. Zeppelin wurde gezoomt. Gibt es zig Tiere? Dann haben wir ein kleines z. Das könnte man auch so schreiben. Im Zoo gibt es zig Tiere. Viele Deutsche machen das z auch mit einem Strich dadurch. Vielleicht um es von der 2 zu unterscheiden. Die 2 könnte ja sehr ähnlich aussehen. Es gibt nur ein kleines scharfes S. So, jetzt kann ich schreiben. Okay. Also das kleine scharfe S. Es gibt auch ein großes de facto. Es gibt ein großes scharfes S,
aber weil kein Wort mit einem scharfen S anfängt auf Deutsch, kann man das nur in Überschriften benutzen, wo alle Buchstaben groß geschrieben werden. Und eigentlich ist das total sinnlos, weil man in Überschriften das scharfe S durch 2 S ersetzt. Unser Satz ist, du bist sehr groß. So, du bist sehr groß. S챗입니다. 여러분 이거 배랑 비슷하게 생긴 대문자 배랑 비슷하게 생긴 S챗 어떻게 쓰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사실 독일 사람들이 쓸 때는요. 이 앞부분을 길게 내려서 이런 식으로 씁니다. 이 앞부분이 길게 내려오는 게 생각보다 중요해요. 그래서 대문자 배랑 전혀 다르게 쓸 수 있는 것이죠. Und dann kommen die Zahlen von 1 bis 5. Ich schreibe jetzt einfach 1, 2, 3, 4, 5. 1, 2, 3, 4, 5. 숫자 표기가 독일인들, 한국인들이 좀 다른 점들이 있어요. 수기로 쓸 때 말이에요. 그래서 1 같은 경우 저희는 이렇게 쓰죠, 보통. 근데 독일 사람들은요, 위에를 항상 꺾어요. 이게 위에가 쪼꼬미 될 수도 있고 길게 될 수도 있고 심하면 이렇게도 되는데요. 그래서 쐐기 모양처럼 보이기도 해요. 근데 중요한 건 꺾어야 돼요. 꺾어야 1입니다. 그리고 2는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닌데 독일 사람들 중에 이런 식으로 굴려서 2를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저희는 이거 흘려 쓴 알파벳이 아닐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냥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숫자 4의 경우 한국 사람들은 위에를 이렇게 모아서 뾰족하게 쓰는 경우가 많죠. 근데 독일 사람들은 위에를 절대 붙여 쓰지 않아요. 이런 느낌으로 쓰는데요. 흘려 쓰다 보면요. 이렇게도 씁니다. 이게 숫자 4가 돼요. 한국 사람들이 보기에는 오히려 9랑 비슷해 보일 수도 있어요. Und als nächstes von 6 bis 9 und die 0. 6, 7, 8, 9, 0. 다음으로 숫자 7인데요.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쓰죠. 근데 이렇게 쓰면 독일 사람들은 못 읽는 경우도 많아요. 아예 못 읽습니다. 숫자 7은요. 독일 사람들은 이렇게 쓰고 중간에 줄을 그어요. 아까 숫자 1을 이렇게 꺾었었잖아요. 이것과 구분을 해줘서 7이라는 걸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중간에 줄을 긋습니다. 9 같은 경우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쓰는 경우가 많은데요. 독일 사람들은 이렇게 쓰지 않고요. 사소한 차이지만 끝에를 항상 굴립니다. 그래서 아까 4 같은 것과 헷갈리지 않는 것이죠. 그러면 독독독 선생님들의 손글씨를 한번 읽어볼까요? 잘 읽으셨나요? 같은 문장을 다른 사람의 글씨체로도 한번 볼게요. 이번엔 어떠셨나요? 또 다른 글씨체도 보겠습니다. 원래 문장이랑 한번 비교해 보세요. 자, 같이 한번 비교해 볼게요. 앞에 대문자 에의 경우 세 선생님 전부 한 번에 이어서 뒤집은 숫자 3처럼 쓴 것을 볼 수 있네요. 그리고 소문자 S의 경우 첫 번째 경우와 두 번째 경우에서는 S의 형태가 거의 잘 보이지 않죠. 그 다음 배의 경우 숫자 6이랑 비슷하게 보일 수도 있고요. 카이네 같은 경우는 더 심한데요. 자,
요런 느낌이라서 다시 보셨나요? 요런 느낌으로 카를 쓰려고 한 게 뭉개진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 카로 보이지 않지만 독일 사람들은 카로 읽을 수 있는 상황인 거죠. 두 번째의 경우에는 또 올라가서 내려갔고, 세 번째는 내려갔지만 이렇게 된 여러 가지 형태가 있지만 이 부분이 카다. 카에 해당하고요. 소문자 E는 쉽지만 이제 N 부분인데요. 카인네 N에서 E로 넘어가면서 이게 N인지 이 부분만 보면은 잘 티가 안 나요. 두 번째 선생님의 경우에는 N인지 U인지 형태가 별로 구분되지 않죠. 로제 마찬가지로 S가 제대로 둥글려서 쓰지 않는 경우도 많다라는 게 보이고요. 오네. 자, 여기서 보시면 하 부분이랑 아까 여기에 하랑 여기에 카랑 헷갈리죠?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 사람마다 또 쓰는 방법이 다르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어떻게 글씨를 썼는지 이제 생각해 보는 것도 중요하고요. 손글씨는 형태보다는 획 순서, 어떤 방식으로 썼는지, 무엇을 쓰려고 했는지를 유추하는 게 가장 좋아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N 부분은 U랑 N이 구분이 잘 안 되는 상황이고요. 이 선생님 같은 경우는 위에다가 이렇게 많이 굴리는 습관이 있는 것 같아요. 하를 쓸 때도 굴리고 카를 쓸 때도 굴리고. 다음 여기서는 R가 잘 보이는데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정석이에요. 독일 사람들 R 정말 이런 식으로 많이 써요. 뒤집어놓은 기역자 같은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마찬가지로 U 부분, M 부분은 거의 구분이 안 되고요. 이거는 사람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독일인 글씨체에 조금은 익숙해지신 것 같은가요? 대학에서 교수의 판서를 받아 적어야 하는 상황이 생기거나 아니면 친구의 노트 필기를 옮겨야 하는 상황이 생기거나 이런 상황을 이렇게 설정해 보시면 조금 더 흥미를 가지실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첨부된 자료를 활용해서 독일식 필기체 연습을 해보세요. 저희가 굳이 슈라입슈티프트를 쓸 필요는 없지만 이제 예쁜 글씨체를 만드는데 도움이 돼요. 실제로 독일 초등학생들도 많이 하는 연습이고요. 그러면은 다음에 또 은근히 유익할 수 있는 강의로 다시 만날게요. Bis bald!